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천 참 잡음이 많았습니다. 어제 오늘 경론 끝에 송영길, 박주민 두 예비 후보에 대한 공천 배제를 철회하고 100% 국민 경선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결선 투표 진행한다. TV토론 한 차례, 최소 한 차례 진행한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요. 이 과정을 누구보다 답답한 심정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 과정 지켜보시면서. 우리 신장식 앵커님도 정치권에서 이제 오랫동안 계셨을 텐데, 네. 이 정도면 역대급 이제 뭡니까? 똥볼을 찼다고 할 수도 없고 역대급이죠. 이 정도면. 역대급 똥볼이다. 네. 저는 이제 점잖아서 그런 말은 잘 못 쓰겠고요. 왜 이러세요, 봉도사님? 갑자기 저한테 공을 그렇게 넘기시면 어쩝니까? 진짜 역대급입니다. 저도 정치 한 30년 네. 가까이를 직접 플레이어 선수로도 뛰고, 네. 옆에서 평론도 하고 분석도 하고 전략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러한 허슬 플레이를 처음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지난 열흘간 무엇을 한 것인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열흘간 뭐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열흘간 한 거로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려드리면요. 네네. 오세훈 이중대 역할을 했다. 셉니다. 서울시장 진상 바치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열흘 동안 일사불란하게 결정을 빨리 해서 진영을 갖추고 전열을 정비해도 이길까 말까 한 싸움인데. 네네. 송영길 대표 나올 때 한두 번 정도 비판하고 끝냈어야죠. 본인이 나오겠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 직전 당대표고. 네네. 그리고 이번에 물러난 거에 대해서 나는 물러나지 말라고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는데. 네네. 어쨌든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송영길 대표만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출마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양심 있는 분들은 자꾸만 당에서 깨집니다. 무슨 이유인지. 네. 그럼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바로 직전에 당대표였으면 그렇게 대선 때 부상통까지 했으면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서울에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뒤로 빠지고 있으니 네. 이렇게 되면 서울 잃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나오면 야 당신 이거 그만둔다 그러더니 책임진다 그러더니 바로 나오는 게 이게 명분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성적으로 질문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송영길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판단은 다릅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그럼 잘해보십시오. 이러면 나중에 당이 윤석열 당선인 점령군이라고 그러더니 지금 비대위에 박 대표만 빼놓고요. 박지원 대표. 예, 박지원 공동대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점령군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는. 아이고. 지금 점령군처럼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요. 송영길 대표가 나가게 되면 필패라고 했잖아요. 네. 요즘 법사 유행 시대니까 자기들이 법사입니까? 무상해요?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시군요. 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제일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본인의 뇌피셜을 마치 어디서 정보 얻은 것처럼 객관화 시켜갖고 뇌피셜을 객관적 정보이고 객관적 판단의 근거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한심합니다. 네. 지금 비대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송영길 나가면 왜 떨어지죠? 정봉주 나가면 왜 경쟁력 없죠? 이런 걸 왜 결정을 하죠? 네. 당원들이 있고 당원들이 이런 걸 결정을 할 때는 당원들이 그리고 비대위는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권력은요. 네. 선출직 권력이 가장 막강합니다. 임명직 권력은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비대위는 선출된 적 없거든요. 네. 임명된 적도 없고요.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제도가 불비되어 있는 약간은 비정상적인 그런 구조에 우리가 그냥 인정을 하고 있을 뿐이죠. 네. 사실은 회색지대에 있어요 지금 비대위. 그렇죠. 회색지대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회색지대에 있는 당원 당규에도 없는 거예요. 원래 비대위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당원들이 인정을 하고 이러한 선례가 있었으니 좀 잘 관리해줘라. 네. 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되어 있으니까. 네네.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로 나오겠다라고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으면 안 되죠. 그리고 당선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은 당원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네네.
그게 경선의 방식이죠. 네.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나오는 걸 보고 네. 개인적으로 무척 친하지만 저도 네. 송영길 대표가 무난히 선거운동을 하다가 무난하게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이건 네. 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경선판은 송영길을 이기냐 지냐의 싸움이 되겠다. 송영길 후보를 꺾으면 이변이고 파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열기와 열정을 모을 수 있고 열기를 결합시킬 수 있겠다. 네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출마 결심을 했던 거예요. 네.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예비후보 등록 안 하게 되면 자격이 없다로서 예비후보만 등록을 했는데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냥 경선을 붙여버렸어요. 이제 경기도처럼. 네. 지금 이 오는 와중에 뭐냐면 민주당이 열혈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본인이 지금 찍고 나서 민주당을 찍었던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몇 번 찍었지 이게 생활에 바빠갖고 다 기억 못합니다. 네. 다 우리처럼 이렇게 열성적인 지지자들, 열성적인 활동가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도 똑같은 비판에 자유롭지 않은 건데 윤석열 후보 찍은 사람들, 이재명 후보 찍은 사람들 내가 누구 찍었더라? 지금 한 반은 그래요. 네. 잘 모릅니다. 네. 그럼 이분들이 민주당을 찍었을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내가 민주당을 이런 마음으로 찍었지 이런 것을 저희도 상기시키면서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10일 동안 뭐 했어요? 민주당 그냥 난장판. 주인도 없고 객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난전 어지러운 전쟁만 하는 당. 자, 그래서요. 궁금한 거는 진짜 지난 열흘 동안 민주당 뭐 한 거지? 하는 질문을 하면 왜 이러는 거야? 이유가 뭐지? 이거 진짜 언론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계파 갈등이야? 친명 비명 내지는 친문 친명 친문 또는 정세균계 이해찬계 그냥 계파 싸움으로 각종 분석이 난무했습니다. 진짜 이유가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유. 왜 열흘 동안 이랬는지 이유. 그런 기사를 쓴 기자분들은 지금 이 방송 듣는 순간 펜 꺾으세요. 그거 맞지 않습니다. 계파 싸움 아니다. 예, 윤호중 대표와 그다음에 김태형 공관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해찬 대표하고 친합니다. 가깝죠. 예. 네, 무척 가깝죠. 그리고 당 대표 시절에 각각 당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죠? 예.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같이 이제 민주화 운동권 출신이고. 네. 그런데 또 동시에 이해찬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거의 멘토입니다. 그랬죠. 지난 대선에서. 그럼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송영길 대표가 마케팅 잘한 거죠. 네. 알려져 있는 송영길인데 그럼 송영길을 쳐내면 결국 이재명도 쳐내는 거거든요. 네. 이해찬과 가까운 윤호중과 김태년 이분들이 왜 이재명을 쳐낼 이유가 있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전략공천 관련 얘기를 했던 이원욱 전략공천관리위원장님은 정세균계다 또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계파가 지금 합종연행돼갖고 뒤죽박죽 섞여 있고 그 계파 계보에 가르마 그러니까 경계선이 지금 모호해져 있어요 당이. 그러니까 이거 계파 싸움은 아니고.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비대위원들이 너무 본인들의 권력을 세다고 착각을 한 거죠. 비대위원들의.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권력을 잡으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I may be wrong, we may be wrong. 나도 틀릴 수 있다. 근데 비대위는 본인들이 절대적인 판단의 주체가 된 거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송영길 떨어질 수 있고 누구도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도 다운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본인들의 권력을 절대 권력으로 착각한 나머지 오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니 저는 사실 선거하면서 전략공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지? 배제 기준은 뭐고 누군가를 단수 공천하는 기준은 뭐지?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바깥에서 쳐다봐도 일단. 근데 신의 MC님 이게 뭐가 웃기는 거냐면요. 네. 전략공천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좀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계실 텐데 전략공천하면 보통 당에서 한 명을 찍어갖고 거기에다가 한 명의 후보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번 전략공천은요. 전략공천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 내용을 발표를 해요. 네. 한 명을 거기다 내리꽂을 수도 있고 네. 그 사람을 포함해서
그 경선을 할 수도 있고. 음. 그럼 세 번째,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배제한다는 판단은 아니다. 이런 전략 공천은 저는 40년 동안 처음 봤어요. 저도 굉장히 신기하게 뭐냐면, 봤습니다. 뭐냐면 비대위가 판단이 없이 송영길 후보를 제끼는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배제를 위한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배제를 위한 그 조급한 결정을 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논란 거치면서 사실 네. 정봉주 후보나 또는 그 김진애 후보나 조금 뭐 뒤처져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속이 터졌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엊그제도 김진애 의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예. 오히려 결과적으로 예. 송영길 후보만 동정론이 일어서 득을 보고 정봉주 김진애는 손해봤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손해본 줄 저는 그 본인 판단이 있던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박주민 의원도 손해를 봤습니다. 아, 박주민 의원도. 예. 예, 박주민 의원도 손해 봤고, 네. 결과적으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 마케팅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오늘 질문제도 그런 내용이 있던데 개딸들 그러니까 당에 무척 개혁적인 분들이 왜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냐면 그렇죠. 예. 이심동심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후보를 밀고 있다. 그런데 그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당에서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개혁적인 분들은 그 송영길 후보한테도 있고 나머지 일정 부분 좀 작은 비율이지만 저한테도 상당히 와 있는데 네. 이번에 송영길 후보로 저렇게 무질서하게 거의 폭력적 방법으로 제끼려고 하다 보니까 개혁적인 분들이 지금 다 송영길 후보를 응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당내의 이 개혁 전선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이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다 보니까 이 난전,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혜택을 받은 건 송영길 후보밖에 없어요. 우리는 박주민, 정봉주 후보, 김진애 이런 분들은 투명인간 취급받았습니다. 그럼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선이 이제 그 국민 100%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한다고 하는데 경선이 흥행을 이끌어내고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관심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본선까지 그 추진력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경선의 힘이 다 빠지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예. 우리 정 의원님 이번 경선에서 정말 이제 그 정 의원 우리 정 후보님 예비 후보님 경선에서 필승 카드 이거 뭐 당선 가능성 떨어지는데 본인 인지도 올리려고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좀 얄궂은 시선도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 짧은 기간이지만 뭐 TV 토론도 한 번밖에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요. 저 민주당 위에서 투쟁하고 희생당하고 그럴 때 뭐 했는지 좀 묻고 싶고요. 부처님 눈에 부처님만 보이고 예.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런 분들은 저를 잘 모르는 거고요. 저는 인지도 올릴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경선을 흥행으로 만들 수 있는 비자의 카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나갔어요. 네. 근데 아직 공개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방송에서도. 궁금해 죽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나갈 때 공개를 하는데 네. 그 공개하는 순간 서울이 51대 49로 완전히 모세 기적처럼 쫙 나뉩니다. 그래서 51% 가져올 자신이 있다고 본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경선이 막 그냥 힘차게 붙어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맥 빠진 경선을 가는데 과연 그 카드를 꺼내갖고 해야 될까? 이런 자괴감은 깊게 드는 거예요. 당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당이 네. 당의 경선에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지도부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제 비자인 카드를 네. 이거는 이제 뭐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국힘도 깜짝 놀라서 막 그냥 목숨 걸고 막 디펜스할 그런 전략인데 네. 공약인데 네. 이거를 공개를 하면서 싸워야 될지 네. 아니면 정말 그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개혁 진영들이 모여 있는데 저와 송영길 대표하고 나눠지면서 개혁 진영을 또 분열시키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 무척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굉장히 묘합니다. 예. 후보 등록이 내일까지죠? 아니 내일까지 받고 네. 후보 등록을 날짜를 또 다시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미 후보 등록은 예비 후보 등록은 다 마쳤고요. 예, 추가로 좀 받는다는 거거든요. 추가로 내일까지 한다고 오늘 언론에는 났더라고요. 예, 추가로 내일까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컷오프를 몇 명으로 할지 네. 그거를 결정하면 이제 그다음에 컷오프 안에 들어간 사람들 3명이 될지 뭐 2명이 될지 4명이 될지 모르지만 보통 한 3명쯤으로
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3명 안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그럼 과연 레이스를 끝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묻게 되는 거죠. 네. 관련해서는 고민이 많다. 여러모로. 네,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네. 당은 진짜 그 자기 개인 사당이 아닌데 예. 이 당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도부에 진짜 원망이 많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서울이 무너지면요 경기도도 어려워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속상하고 답답한데 그렇다고 뭐 지금 지도부 개개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는 심정이고 네. 진짜 냉가슴 앓는 심정이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봉도사에서 봉족장으로 스스로 바꾸셨다고. 봉도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제 봉족장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이거 아니, 무슨 뜻입니까? 불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정권을 뺏겼다는 건 집을 뺏겼고 유목민 노마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유목민이 됐는데 그래서 유목민의 족장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그 집을 빼앗긴 민주당 당원들의 족장이 되겠다. 그래서 봉족장 선언했는데 그것도 서울시 경선에 나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잃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족장이 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조하신 그런 열정, 그다음에 51대 49로 확 바꿀 수 있는 구도를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본선행 확정되시면 그때 또 후보로 또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